지금 장관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정미입니다. 지금부터 국가유산청 및 국가유산진흥원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장관님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업무 보고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문체부 관련된 기관들이 많아서 이번 주 정신이 없었네요. 오늘 업무 보고 통해서 이제 국가유산청 그리고 국가유산진흥원의 주요 계획과 방향을 함께 점검하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가유산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성과들을 꾸준히 만들어 오셨고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구성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국가유산청도 작년 말 대통령님께 업무 보고를 했었고 저도 어느 정도 내용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늘은 중요 추진 사항 중심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고요. 또 후속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상 인사말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가유산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체부에 우리 장관님 비롯한 차관님, 실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문체부하고 우리 국가유산청이 서로 또 논의도 하고 국민들 앞에서 의견도 교류하는 정말 좋은 교류의 장 같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장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가유산청은 말 그대로 국가유산을 보존 관리하고 그리고 그런 책무하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K컬처에 기반한 K헤리티지를 가지고 우리 문체부와 함께 또 열심히 지금 올해도 또 말같이 적토마같이 뛰자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아무튼 저희들이 이제 그 국가유산청이 그동안에 그 규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규제도 완화하면서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 우리가 지금 TF를 좀 만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드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살아 숨쉬는 국가유산 속에서 미래를 창출하는 그러한 그 활용과 보존의 가치를 같이 하고자 하고 우리 문체부에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서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전문적 영역이다 보니까 다소의 좀 독자적인 업무에 대해서 수행할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같은 문화를 지향하는 그러한 이론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 소통하고 또 시너지 효과를 같이 내면서 서로 잘 도와주고 좋은 정책을 끌고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문체부 산하에 있는 많은 기관들도 있고 저희들도 있으니까 서로 잘 협의하고 조정해 가면서 업무의 효율화도 같이 맞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이렇게 만남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문체부하고 국가유산청이 서로 항상 신뢰하고 합의하는 그러한 좋은 정치를 가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별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다음으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의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고 및 토의 시 발언자는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 부탁드리고 발언 후에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앞에 마이크가 없는 분들은 발언 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깐만요. 제가 아까 메모해 놓은 게 지금 여기 없는데요. 네,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국가유산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입니다. 국가유산청 2026년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서산 보온사지 5층 석탑 등 67건의 국보, 보물, 근현대유산, 천연기념물 등을 새로 지정 등록하였고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신규 종목 3건을 지정하고 보유자 전승교육사 17명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7월에는 방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에 등재하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국내 최초로 유치하였습니다. 국가유산 활용 분야에서도 경복궁 방문객 690만 명을 달성하는 등 우리 유산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궁궐과 왕릉을 찾은 외국인 관람객 수는 2025년 427만 명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국가유산청의 업무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유산청이 작년에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만은 정책 여건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발 수요 증가로 국가유산 보존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간 갈등이 상존하고 기후변화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관련 기술 개발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인 열풍은 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에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가유산청은 2026년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지속 가능성, 포용과 상생, 글로벌 소통과 확산이라는 가치 아래 4가지 전략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미래로 이어지는 국가유산 보전 전승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개발과 조화로운 세계유산 보존 관리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 영향 평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도입하고 지난 12월에 지정된 종묘를 시작으로 창덕궁 등의 세계유산 지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제작 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 시대의 유산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철도 역사, 발전소 등 건축 산업 유산, 영화 대중가요, 초기 자료 등 예비 문화유산을 목록화하여 미래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재난 현장 대응을 보다 강화하고 대형화, 고속화되는 산불에 대비하여 신규 방지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존 관리도 추진하겠습니다. 구설 역사의 역사성 회복을 위해 보수 복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자연유산 전문 특화기관인 국립자연유산원이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전승 단절 위기 종목을 대상으로 미래 보유자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무형유산 일제 조사를 통해 미래 무형유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유산이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하회마을, 안동, 임천각과 같은 국가유산 내 거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리 규제를 완화하고 발굴 현장 합동 지원단 운영 확대와 발굴 조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유산 주변을 잘 정비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연간 1,200만 명이 찾는 경주 황리단길은 국가유산청 고도정비 사업의 성과입니다. 금년에는 해당 모델을 전국 9대 역사문화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초 단위 외 광역 단위 정비를 병행하고 사적 명승 지형과 근대 역사문화 공간의 경관 개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 활용 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의 여권 투어와 미디어 아트 확대로 지역 체류를 통한 소비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지역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관광 수요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K-헤리티지의 세계화입니다.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문체부, 외교부 등과 범정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K-헤리티지 중심의 K-컬처를 홍보함과 동시에 세계유산 분야의 평화와 협력 의지를 담은 국제선언문이 채택되도록 하겠습니다. K-헤리티지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궁중문화 축전의 국제적 브랜드화와 K-헤리티지 해외 거점 홍보,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 조성, 구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국가유산 채널 활용 강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의 유산에 대한 보정 역량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겠습니다. 이집트, 페루 등 주요 협력국의 세계유산 대상 국제개발 협력, 즉 ODA를 확대하고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전시 등 K-헤리티지 국제 교류를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K-헤리티지 100조 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유산 산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유산 AI 대전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 AI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고 AI 해설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민들이 시간, 공간, 언어의 제약 없이
국가유산의 정보와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AI, 디지털 트윈 분야와 기후변화 분야의 두 축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주요 R&D 기술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유산 보존관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과제입니다. 우선 세계유산 종묘합 세운 4구역 개발 대응 현황 및 계획입니다. 문체부와 함께 공동 대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종묘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8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건입니다. 약 200개 국가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인 만큼 K컬처를 홍보하기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체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국민 관람료 현실화 문제는 대통령님께서 검토를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재정당국 등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합리적인 관람료 인상안을 마련하고 언론 대국민 의견 수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체부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 청에서는 향후 국가관 전략회 안건에 상정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K헤리티지 상생 관광 전략 TF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K컬처 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해외문화원 활용 협력, 국가유산 채널 유튜브 공동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산진흥원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가유산진흥원입니다.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확산과 공감의 플랫폼을 비전으로 하는 국가유산진흥원 원장 이규영입니다. 먼저 우리 진흥원의 올해 업무 추진 방향과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은 다음 세 가지로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AI 대전환과 K컬처 기반의 국가유산 가치 확대. 둘째, 국가유산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 셋째, 국가유산 교류 협력으로 문화유산 관리 역량 확산입니다. 첫째, AI 기술을 활용해 국가유산의 활용 방식을 혁신하고 K컬처 기반의 국가유산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멀티모달 기술을 활용하여 국가유산의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을 AI 학습 데이터와 실증 모델로 구축하고 국가유산 활용 중심의 AI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2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 국가유산 채널은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여 K컬처 플랫폼으로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3월 한국의 집을 재개관하여 전통 한식을 중심으로 한 한류 문화를 진흥하고 홍보 마케팅과 미식 브랜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과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국가유산 활용으로 지역과 국민이 함께 행복한 체감할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과 협력해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으로 그 가치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코스 거점을 기존의 76곳에서 100곳으로, 미디어아트 개최지는 8곳에서 13곳으로, 세계유산 축전은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국가유산 접근성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일용형 체험교육인 이어주기는 기존의 107개소에서 150개소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은 약 5,700여 명에서 7,000여 명으로 확대하고 전통을례 60회, 돌잔치 30회를 실시하여 국가예산이 취약계층까지 포용하는 모두의 자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국가유산청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유산의 교류 협력으로 문화유산의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우리 국가유산진흥원은 유산 기반 5대 1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개발도상국의 세계유산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페루 마추픽추, 라오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파키스탄의 국가문화자산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해서 중장기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단순 복원을 넘어서
현지 국가의 인력 양성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로써 한국적 문화유산 보존 관리 모델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관 경영 관리 실적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안전 경영 책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 세계유산 축전과 미디어 아트 같은 지역 연계형 프로그램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서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 결과 2025년 작년에는 3,02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대국민 소통 측면에서는 사업별 전용 누리집과 콜센터 운영으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흥원은 국가유산청 산하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명확한 경영 목표와 전략에 따라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의 업무 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및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서울 종묘일 것 같고요. 청장님을 비롯한 정말 많은 우리 국가유산청 구성원들께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대응하시느라고 애쓰고 계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후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매우 든든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문체부 유산청 서울시 실무자가 한 2차례 회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도가 안 나갔죠, 이게. 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서울시가 뭐 법적 문제가 없다라는 걸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냥 재외 개발과 관련된 절차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저는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그 서울시가 2018년까지 그동안 협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때 당시 주민들 대표하고 다 합의를 했었고 일부는 또 보상 받고 다 나갔고 이런 과정이 2018년 진행됐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까지도 서울시하고 종로구와 유산평가나 이리 같이 해서 요구를 한 거예요. 높이까지도 다. 그래서 이제 71.9m 정도를 하면서 이야기했고 또 아시다시피 거기에 말하는 경관이라든가 풍선을 띄우는 이런 시뮬레이션은 저희들 세계적 영향평가에서 10개 중에 하나의 항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치 정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저희 유산청으로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지금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들이 이제 이제 우리 국내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 영향평가를 하는데 저희 24년 2년 전부터 세계적 영향 국내법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 국토부 상의하는 과정이 걸렸고 이번에 그 과정을 좀 진행했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종묘라는 것을 이제 세계유산 유산 지구로 지정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법적으로 서울시가 하는 행동은 이거는 세계유산하고 그 다음에 사적이라는 걸하고 구별을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좀 잘못된 판단이다. 세계유산 영향이라는 것은 영향평가법을 보면은 그 안에는 이것이 개발과 보존을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마치 이거 개발하지 말고 국가유산청이 뭔가를 딴짓 노는 듯한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이다. 그런 과정에서 왜 21년 이후에 현재의 시정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이제 예비조정회의를 거쳐가면서 계속 했었는데 서로 잘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무튼 장관님 말씀대로 종묘 문제는 일단은 국내를 벗어난 세계적 문제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서울시가 미래를 위해서 같이 가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쟁을 한 게 아니고 좀 더 현명한 대화의 채널로 들어와서 해주길 바라고 저희 청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또 주민협의체와 함께 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대응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어쨌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막을 수 있도록 정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높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몰랐어요. 특히 최근에 방송 보면 그 서울시가 공개한 이미지 그게 사실상 왜곡이다라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뭔가 시뮬레이팅된 이미지를 또 빨리 좀 홍보를 하고 국민들이 그런 왜곡된 이미지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조금 부연 드리면요.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미 MBC PD 수첩에서도 또 서울대학교의 여러 기관에서 했던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또 저청에서 만든 것도 있었고 왜 다른 곳에 공통적이 있는데 서울시만 다른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경관이라는 거는 이 정전의 상월대 하월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경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보는 경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 영향 평가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유산의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은 방구청 안각화가 다르고 손 화성이 다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가치에 의해서 종묘는 10가지 항목이 그 중에서 하나가 경관이기 때문에 경관에 의해서 너무 논쟁한다는 것도 제가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풍선을 띄워놓고 하는 것도 이거는 도리어 더 높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제 정쟁을 하지 말고 우리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현명한 서울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작년 3월 의성 산불 때 그 의성 고운사 쪽에 보물이 전소되는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또 의성에서 산불이 났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유산 피해는 없었죠. 이제는 잘 대응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산불 그리고 앞으로 올해 이제 봄이 되면 제일 걱정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또 사찰 관리도 해가면서 사지 관리해야 되느냐. 장관의 말씀대로 저희들은 가장 현안 중에 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매뉴얼도 있고 그 나름대로 또 방화포 그리고 방염복 이런 것들 다 지급도 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우리가 국가양을 지키려는 그런 동아리나 여러 군데서 많이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초기 진화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찰들과 함께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과 함께 또 교육시키면서 방염복도 서로 나눠주고 해가면서 하는 일을 추소하겠는데 혹시 우리 그 안전과에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가? 유산정치국장. 네, 국장님 말씀하시죠. 예, 올해 저희가 그 예산을 좀 많이 30% 이상을 늘려서요. 그동안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산불 소화에 특화된 시설을 좀 도입을 할 예정이고, 그동안 없었던 방염포 같은 어떤 그런 방제 재료도 각 사찰이나 여러 곳에 나눠줄 예정이고요. 또 시스템도 굉장히 좀 강화를 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초동을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갖췄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전례 없는 산불이어서 굉장히 당황도 하고 이제 힘들게 대응을 했는데 조금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불이 나면 참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하도록 좀 방대태세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산불 관련해서는 저도 국무회의 때 대통령님 주재 회의 때 보면 여러 부서들이 관여가 돼 있고 초동 누가 출동하느냐,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곳에 와서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 뭐 다양한 형태에서 지금 이슈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만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원칙도 세우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그런 움직임에 같이 긴밀하게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가 어떤 산불이라든가 긴급 현황이 났을 때는 누구 먼저 시스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먼저 가서 진화하고 하는 그런 걸 시스템 중요하죠. 그래서 산림청도 저희들 같이 교류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산불 났을 때는 아이가 현장에 있는 분이 제일 먼저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부처 간의 협력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제 중대본이 결성이 되면 저희도 거기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영상회의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유산청에도 어떤 위기 상황이 있으면 거기 알려가지고 산림청 지원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 시스템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구천 암각
안각화 그 세계유산 지정된 후에 이제 국민 관심도 매우 높아졌는데 우리 여름철 장마 때 침수되는 것 때문에 지금 네.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연댐 수문 설치 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거는? 그거는 참 2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사업이고 세 가지로 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식수입니다. 사실은 울산 광역시의 식수의 약 19%에 해당되는 49만 9천 톤을 암각화에 있는 사연댐에서 가져간다고 하고 있고 그 과거에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서 10여 년 전에도 맑은 물 하이웨이 해가지고 했는데 이 식수 문제 때문에 이게 방구청 안각화가 원래 1965년에 이 사연댐을 만든 거잖아요. 그때 생활용수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 댐이 또 과거에 오래된 댐이라서 이게 지금같이 이렇게 물이 일정한 물이 60m 정도 넘어야만이 이것이 넘치는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수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국화는 52에서 57m 사이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요즘같이 기후변화로 너무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이 식수 문제로 막기 때문에 이게 물이 넘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8월 날 울산 타운홈 미팅 할 때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많은 단체에서는 이게 식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이 세계유산이다 말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식수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재 지금 수산공사나 기후부에서는 이 식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걸 안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이 사연댐 밑에 여수를 만들어 가지고 세 개의 수문을 만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문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기본 물 조정한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지금 그 7월 달에 세계유산 유언을 하는데 그 전에 물을 좀 많이 좀 임시로 빼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저희들이 좀 요구를 해야 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행된다면 그런데 이 댐 공사 5년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듣고 여러 가지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울산시하고 울산 시민들고 여러 부분들이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돼 현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 세계유산 대회도 있고 그래서 또 그 부분도 또 지금 같이 긴밀하게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이슈겠네요. 네. 그 국릉 관람료 현실화 부분은 국립중앙박물관도 지금 유료화 검토를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릉 쪽은 어떻게 지금 좀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뭐 차장님이 하실래요? 말씀 누가 하실래요? 아니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공릉본부에서 말씀하세요. 예, 국릉 서비스과장 이재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20년간 국릉 관람료에 대한 인상이 동결되어 왔습니다. 2005년도에 국릉 관람료가 인상된 이후에 20여 년간 관람료 인상이 없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작년에 국릉 관람료 현실화와 관련한 연구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저희가 이제 국릉 관람료 현실화 수준은 연구 용역 결과하고 그다음에 관계부처 협의 또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해서 지금 관련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문체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그 장관 부연드린다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우리 국농본부 관련되어 있는 과장님들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이 관람료 문제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것을 만약에 인상했을 때 무엇 때문에 인상해야 되는 명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명분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사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서비스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가지고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걸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바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앙박물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지금 이제 국민이 공감되게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정밀하게 다 논의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7월 부산이죠. 네네. 네네. 많은 국가에서 대표들이 오실 거고 올해 가장 큰 문학의 국제 행사 중 하나가 될 걸로 보여서 저희 문체부도
함께 이제 같이 준비를 잘 해야 될 텐데 차질 없이 준비는 되고 있습니까? 문체부하고 함께 열심히 하더라면 좋을 것 같고 저기 우리 그 부단장께서 한번 말씀하신 추진단 부단장. 네, 세계유산위원회 준비기획단 부단장 여성입니다. 저희가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위원회 안건을 통해서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을 한번 한 바 있고요. 같은 해 12월에 부산시와 성공적인 세계유산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개최 운영 대행 용역 계획도 빠르게 마쳤습니다. 그밖에 국가 중요 행사로 지정이 돼서 향후에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서 대테러 안전 대책 등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관님, 그때 이제 외국인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거의 뭐 200개국의 대표들도 오고 3,000명 정도가 오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문화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문화부가 이제 그런 수단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뭐 K-팝 콘서트라든가 뭐 이런 템플 스테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문체부의 어떤 자원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도와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되게 성과 있게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번에 그 국무총리 주재의 관광회의 하면서 또 저희들 별도의 보고 같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도 일단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이제는 이제 APEC 이후에 지금 세계적 행사로서 치러줘야 되는데 이번 기를 통해서 부산하고 중심이 되지만은 전국이 세계유산 갖고 있는 전체가 하나의 지역이 활성화되고 K컬처가 살아나는 걸로 하기로 해서 이번에 부처 간 또 국조실 중심으로 조정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이 확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이제 정장님하고 같이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을 했었었는데 이제 요지는 그거죠. 이제 전국 이 부산에 머무르지 말고 전국에 있는 그 우리 유산 관리 능력도 좀 보여주고 우리 문화유산도 보여주고 우리 관광 자원도 보여주자. 그러니까 사실 이게 3,000명이 200개국에서 오시는데 다 유네스코의 그 나라의 위원장들이시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인데 우리 저 최복은 차장께서 저 관광학 박사신데 이게 마이스 산업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스 산업의 획기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지난번에 에이펙이고 요번에 이제 이게 이어지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에이펙에서는 그 해당 지역의 PCO들은 별로 낙수 효과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영남권에 있는 PCO들은 좀 이렇게 좀 요번을 계기로 좀 이렇게 좀 질적 도약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 문화자원이나 이제 K컬처의 힘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같이 그 총리님이 TF 만드시면 같이 저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그 사실 우리 앞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가는 게 1번이고요. 다른 관계부처가 같이 하는 거고 해서 방금 우리 차관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이번에 꼭 성공이 되도록 좀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기대가 크고요. 정말 같이 힘을 합해서 좀 제대로 좀 멋진 계획을 한번 짜보죠. 네. 네네. 그 지난 국감 때 그 국가유산 ODA 사업에 대해서 좀 지적이 좀 있었죠. 뭐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 부분은 좀 다 해결이 됐나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ODA 사업이 국가유산청 주관으로 10개 정도 작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해당 부처야 다 다르겠고 여기 진흥원도 3개인가 했었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감사가 들어가 있고 그걸 이제 또 지난 11월에는 차장 중심으로 현장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또 현장에 가서도 감사를 진행해서 지금 종합 정리되면 말씀드리는데 다른 건에 대해서는 아주 또 반대 잘한다라고 칭찬 듣는 것이 많이 있고 같은 이집트에서도 지금 그 르소르 쪽에는 굉장히 지금 고무적으로 잘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좀 저희들이 더 잘해서 또 그 ODA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설명드리면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적했던 게 이집트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카이로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 이제 수혜국 현장에 우리가 파견이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도 시키고 같이 소통하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교육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장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라인 같은 게 제일
교육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진행이 많이 안 돼 있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감사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사업자의 어떤 변경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님도 ODA 사업을 문화가 좀 이끄는 그런 형태로 좀 전환하라고 하셔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같이들 많이 이야기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더욱 이 부분은 좀 철저히 관리돼서 규모가 이제 더 커지고 해야 될 역할과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좀 잘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올해도 ODA 사업이 장관님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좀 더 확산돼 가지고 아프리카의 가나의 성체를 복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앙코르와트는 계속 지도 사업하고 마추픽추도 이번에 이제 그 석조 복원하는 걸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그 문화재 유산의 세계적 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학번에 라오스에 주석 오실 때도 저희들이 라오스에 홍랑 시대에 5년 동안 복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석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5년 동안은 그 라오스의 그 세계유산 센터를 지어주는 걸로 그래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행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ODA도 우리 문체부와 함께 또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는 그 국가유산진흥원에서도 이제 문화상품 개발하고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 조성도 진행하시죠. 네네. 저희 지금 박물관 문화재단에서도 굿즈 만들고 해서 여기 이쪽도 뭐 히트 상품도 많이 나오고 매출도 좋고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뭐 제작부터 시작해서 공급, 유통, 뭐 모든 디자인 모든 분야에서 IP 관리도 그렇고 그 같이 협의를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지적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박물관 문화재단과 그 서로 문화상품을 이제 개발해서 서로 이제 교류해서 각 매장에서 판매를 해서 같이 동반 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 단계부터 서로 이제 어떤 것을 개발하는지 또 그리고 서로 의견을 서로 나눠서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그 서로 차별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 제가 이걸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각 회장께서 국가무형유산 각 회장께서 여기다가 같이 글자를 각자해서 만든 연필꽂이입니다. 펜꽂이인데 저희는 그 이런 그 국가유산 물령유산 전승자 이번들과 협업해서 그런 그런 상품들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100여 종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통 판매를 하고 이분들의 또 작품도 판로를 개척해드리고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저희 국가유산청이 궁궐을 관리하기 때문에 궁중유산을 좀 특화시켜서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해서 그 조금 국박의 문화재단과는 좀 차별화된 전략으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그 따로따로 성장하지만 같이 성장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 많이 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저기 그 장관님 이제 우리 진흥원은 지금 진흥원의 상품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저희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 문화상품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국박도 지금 뭐 관람객이 벌써 700만 800만 넘고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갖고 있는 또 사랑채든 또 인천공항이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전체적으로 봐서 사실 문화상품관 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이제 문체부와 함께 저희 청이 이제 또 중심이 되면서 이제 이거 디자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경복궁 안에 있는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1000평 규모로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굿즈나 묻주 같은 거 있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어떤 쉼터 기능이라든가 헤리티를 알리는 기능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TF팀이 지금 3차 회의를 했습니다. TF팀이 그래서 저희 유산청의 지금 건축 부분이라든가 교육 활용이 중심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참여가 이제 진흥을 참여하는 꼴 거의 돼 있기 때문에 함께 해가지고 아주 좋은 디자인에서 이번에 곧 이제 설계 공모를 낼 겁니다. 그렇게 크게 한번 했는데 같이 좀 지혜를 좀 모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뮤즈도 한동안 테스트 단계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게 인기가 폭발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흥행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공급이 딸려서 수요를 못 맞추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다 물론 뭐 다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아직 영세성들이 있어요. 예, 영세하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이슈들이 있고 그럼 요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더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은 이걸 잘 만들어 나갈 거냐가 아주 큰 숙제인데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곳에서 우리 한국에 대한 K컬처에 대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기념으로 뭔가를 갖고 싶어 하잖아요. 더 애착 상품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각자 개성 있게 특화시키는 부분은 특화시킨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같이 뭔가 규모의 경제도 만들고 시너지도 만들어내서 훨씬 더 빨리 좋은 상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빨리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단계로 빨리 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형태로 체계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일단 빨리 좀 협력을 좀 하셔서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상품은 우리 문체부 국과 같이 해서 네. 특성화된 상품의 모델은 같이 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약간 특화대로 가야지 잘못하면 서로 그냥 서로 약간 이중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거는 맞습니다. 서로 협의해서 네, 같이 협의를 하시죠. 네. 국가유산 채널 구독자가 거의 200만 명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비율이 90%. 네, 맞습니다. 우리 문화를 해외 홍보하는데 아주 중요한 채널이 이미 이제 되어버렸는데 어떤 콘텐츠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시려고 하시는지. 진흥원장입니다. 제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요. 그 무형유산의 장인들이 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을 작업하는 소리라든가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이 명주짜기 같은 경우에 394만 회가 조회됐고요. 악기장이 251만 회가 조회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국내에서 극장에서도 한번 상영도 해봐서 꽤 인기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아마 199만 명, 200만 원 가까이 갔기 때문에 반드시 200만 돌파하고 더 갈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고 또 계속해서 승성 고객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던 전략과 요인들을 한번 분석해보고 그런 경우에는 국제 기준에 맞는 고해상도의 그런 영상 그리고 그 외국인의 감성에 호소하는 한국적 이미지 이것도 인해서 K컬처의 이미지가 거기에 퍼져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더 잡아서 한국의 문화를 정말 잘 알리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궁궐 활용 프로그램, 전통을래 돌잔치 사업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 국가유산이 이제 굉장히 고급화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한편으로 지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는 이런 계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히 모아서 궁궐 활용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문화유산에 우리 국가유산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 배려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또 사회적으로 또 배려할 또 소외계층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전통 혼례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좀 소개한다든가 또 특히 또 보면은 고아원이나 영화관 같은 데서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돌잔치도 열어주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이렇게 전해줌으로써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고 성장하고 하도록 한번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네. 전통 원래는 저희들이 지금 또 같이 함께 좀 더 구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궁궐을 돌려준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번에 지금 민생 TF를 같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 한 축이 또 이겁니다.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을 좀 더 많이 더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아니면 뭐 외국인 좋습니다. 공고를 돌려주는 게 무료로 저희들이 전통 홀리를 해준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제 TF팀이 어떻게 해서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하면 대부분 무료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진흥원과 함께 해가지고 진흥원 프로그램에서 좀 더 보완해서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네네, 거죠? 좀 확대를 네. 시키려고요. 이게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 있는 궁궐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공릉이 결국은 이제 국민이고 국민들에게 돌려줘서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가서 신청하면 돼요? 그거 이제 곧 홈페이지- 나올 겁니다. 아, 이제. 곧 나와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진흥원 진흥원 홈페이지. 프로그램은 유지되고 있고 네네, 그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진흥원 홈페이지.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고받는 얘기들이 또 유튜브로 공개가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또 네네네.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뭐 이 정도면 대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 여쭤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청장님 혹시 우리 문체부에 좀 뭐 요청하시거나 당부하시거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여러 가지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장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잘 업무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대화가 안 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를 더 많이 갖고 또 저희들이 직접 서로 직원들께 상호 교류가 잘 되는 그런 장이 되도록 저는 항상 원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그 우리 문체부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고 세계적인 시설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유산청에서 좀 같이 또 할 수 있는 걸 많이 열어주셔서 또 조금만 더 열어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건 이제 올해 해야 할 일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K컬처의 시장을 확실히 이번에 열어야 된다는 목표하에 국가유산청도 열심히 해서 함께 또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의 이제 올해에 대한 계획 중에 세계는 3,000명이라고 그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4, 5,000명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대사급들이 오지만은 이제 가족 프로그램 같이 하니까 7월에 하는 그 세계유산 유은회가 유네스코에서 가장 큰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행사할 때 함께 또 노력해서 국제화된 행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관심 있는 건 결국은 봄에 그 이 산불이라든가 사찰, 소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지금 민감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금 직원님들하고 한 200명이 지금 이제 이 우리 톡에 지금 같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오늘도 서울에 강남에서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책임관이 직접 연락해서 완료 보고 시간적으로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들은 형폭이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카카오톡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들 돌봄도 있습니다만은 돌봄들도 현장에 바로 나가도록.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5분 대기조 형식으로 좀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5분 대기조고 또 태풍이나 물난리도 마찬가지라 해서 그냥 긴급 대비조를 만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적지라든가 이 여러 가지 유적지에 대해서 충분히 열심히 관리를 하려 합니다만은 서로 잘 협조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 통해서 유산청, 그다음 유산진흥원이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무척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청장님 말씀처럼 같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힘을 합해서 해야 되는 과제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이 부분부터 좀 같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빨리 준비해야 될 것도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고, 저도 에이펙 작년에 뭐 급하게 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아이디어 하나 이렇게 더 붙이면 나중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치러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고 치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오신 분들이 기억에 남고 더 한국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더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혹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그게 나중엔 다 뿌듯한
뭔가 결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문체부랑 같이 협의를 좀 깊게 해주시고요. 종묘는 청장님 말씀처럼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안을 빨리 찾아서 피해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묘권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저희들이 그 세교 영향 평가의 전문가 기자 간담회를 합니다. 네, 네. 그 이번에 세교 영향 평가가 무엇인지를 전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할 겁니다. 다음 주 네.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가유산정책 문체부 정책 중에도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래서 함께 유기적인 시너지 낼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실 있는 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